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이곳에 들어와 사연을 듣는 사람입니다. 남들 이야기 들으면서 위안도 삼고 화도 내고 하다가 오늘은 진짜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충 요약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기들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두서없이 적어도 이해해주세요. 일단 저는 아이돌이 있는 애 엄마고요. 결혼생활 6년째입니다. 신랑과 저는 나이차가 꽤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 쪽에서 반대를 좀 했지만 결국 결혼을 했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저보다 저희 신랑을 더 좋아하실 정도로 신랑이 친정에 잘하는 편입니다. 신랑은 5남매 중에 막내이고요. 위로 장가 안 간 형 1명, 누나 3명이 있습니다. 누나 1명과 형 1명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거의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특히 형은 다른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딱 2번 봤네요. 어쨌든 신랑이 저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들하고도 나이 차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할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십니다.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신랑이 완전 갓난아기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 혼자서 5명을 키웠는데 고생이 많으셨겠죠. 촌에서 자란지라 저희 신랑 빼고는 누나들이며 형도 그렇고 제대로 고등학교까지도 졸업을 못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아팠던 일들이며 겪었던 일들을 다 들어보니 태어나자마자 맞는 접종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누나들 모두 시집가고 신랑이랑 시어머니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전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살아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길래 그냥 제가 같이 살겠다고 했습니다. 난감한 분위기 속에서 어물쩡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그때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고요. 신랑 누나들이 집을 구할 때 합쳐서 1,000만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결혼하기 전부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입은 옷이며 화장이며 하나하나 간섭을 하더군요. 저 화장 절대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옷도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입지도 않고요. 노출이 있거나 튀는 스타일의 옷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별 문제가 안 되어 보이는 저에게 그러는 신우들의 모습이 제 눈엔 그냥 트집이라고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딴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기를 낳고 친정집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기가 돌 쯤 되었을 때는 다시 복직을 하여 워킹맘의 전선에 뛰어들었죠. 제가 6시 정도에 마치거든요. 아기가 어린이집을 갔다가 3시 반 정도에 오는데 제가 올 때까지 시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힘드실까봐 금토일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봐주십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월화수목 3시 반부터 6시까지 봐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누이들이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걸 가지고 너무 생색을 내면서 저한테 자꾸 이유 없는 태클을 자꾸 걸더라고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 스타일이 어떠시냐면 그냥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입니다. 부엌에 가면 먹다 남은 반찬들 전부 싱크대에 줄줄이 세워놓고 반찬도 전부 손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얻어온 음식이 이웃들한테 음식 얻어서 먹지도 않는 거 냉장고에 쌓아서 냉장고 청소 매일 제가 해도 매일 음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러 갔다 오면 애들이 빨래며 제 옷이며 전부 다 보이는 대로 다 삶고 세탁기 돌리고 해서 버린 옷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저는 저대로 일하러 갔다 오면 제가 밥이며 빨래며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집안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전혀 다르게요. 심지어 옷장에 있는 옷까지 다 빨아버립니다. 솔직히 정말 저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냥 웃으며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냐? 그렇게 불만이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굳이 하십니다. 저는 그걸 또 다시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말을 막 배우는 어린 딸아이한테 욕까지 가르쳐서 애기가 저한테 엄마는 상놈이야. 엄마 저렇게 하는 건 개 땡땡이지? 이런 말까지 하고요. 매일 과자, 아이스크림, 간식거리를 사줘서 애가 밥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신랑한테 말해봤자 신랑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거기다가 애가 저랑 놀고 있으면 땡땡아 너는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가 더 좋지? 할머니한테 와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애가 그래서 자기한테 가면 엄마한테 싫고 할머니한테 올 거야? 어이 그래 내 새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입도 너무 가벼우셔서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전부 이웃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말하는 거 드리는 용돈 액수, 사드린 음식 등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항상 알고 있고요. 이 정도면 얼마나 입이 가벼운지 아시겠죠? 딸들이랑 다른 친척들은 기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날에 용돈 대신 옷을 사드리면 우리 아들은 용돈 안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는 일도 아예 안 하셔서 생활비로 5남매가 한 달에 전부 15만원씩 보냅니다. 저희는 따로 또 10만원 더 드립니다. 같이 살며 애도 봐주시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월급날이 되거나 하면 용돈 조금씩 더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예 돈을 안 드리고요. 두 분 다 일하시니 젊으시다는 명목 아래 친정에는 늘 빚지는 마음이죠. 또 같이 살다 보니 부부 동반 모임을 나가면 혼자 집에 계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날엔 딸들, 자기 친정 식구들, 동생, 언니, 친구 전부 전화를 돌립니다. 애들 다 나가고 나 혼자 집에 있어서 심심하고 무섭다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이랑도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에는 밖에서 잔치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시댁 식구 한 10분 정도가 저희 집에 같이 오셨습니다. 와서 저보고 앉으라더니 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뭘 해왔냐? 시어머니한테 애 봐준다고 감사하다고 용돈 얼마나 하냐? 돈이 그렇게 없느냐? 애도 봐주고 살림도 살아주는데 너희는 맨날 어른을 내버려 두느냐? 등등 청문회도 아니고 저를 코너에 몰아버리더군요. 정말 그날 저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저 시집 오면서 커플링 같은 금반지 하나 받은 것이 다고 예물이란 거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서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가구며 가전제품 다 해왔고요. 시어머니한테 할 도리 했고 저희가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저를 딱 한 번 본 분들이 그런 말에 여러 명이서 다다다닥 해대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할 말을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저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드릴 만큼 드리고 있어요. 넉넉지 않아서 저희도 힘들기도 하지만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솔직히 친정 부모님도 같이 아이 봐주시는데 친정에는 제대로 뭐 해드린 적 없습니다. 용돈도 안 드리고 심지어는 특별한 날에도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그래도 어머님 생신 때나 어버이날 명절마다 꼬박꼬박 해드렸고 그 외에도 같이 살며 제가 이것저것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옷장에 있는 옷들요. 이런 말 하면 못하지만 메이커 있는 옷은 전부 제가 사드린 거고 가방이며 지갑이며 전부 제가 사드린 겁니다. 애 키우고 일을 하면서 저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어디서 들으신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느냐 난리가 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정말 화가 나서 며칠 잠도 못 잤습니다. 시누이들은 항상 자기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돈이며 해결책이며 저한테 다 찾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조금 못 미치면 비꼬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엄마 숟가락 하나라도 가지러 가려고 치면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엄마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올케가 안 하지. 우리 시어머니는 집에서 손 하나도 까딱도 안 해. 며느리들이 다 하지. 이럽니다. 이 집안 안에 며느리 저 하나입니다. 행사도 많고 제사도 많아 같이 살면서 더 힘든 것도 저고요. 자기들 올 때 저 1초도 안 쉬고 움직이는데요. 항상 말을 저 따위로 합니다. 신랑과 저 사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항상 가족들 때문에 서로 틀어지고 싸웁니다. 누나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신랑이 누나들한테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는 않지만 항상 절 보며 하는 소리가 우리 땡땡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한테 하는 게 완전 달라졌어. 지 마누라가 좋아서 누나들한테 눈 부릅뜨고 지 할 말 다 하고 막내가 많이 변했어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1000만원 보태준 거 내놓으라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1원도 받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 낳고 나서는 더합니다. 시어머니는 둘째를 완전히 자기 아기인 줄 압니다. 둘째 돌까지는 제가 집에서 보다가 돌 지나고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는데 첫째처럼 말버릇이 안 좋아지고 식습관 잘못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제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걸 또 시누이들한테는 제가 애를 못 보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네요. 제가 자기를 따돌린다는 식으로요. 저희가 어디 외출하면 식사도 안 하시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만 계십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인사해도 대답도 없고 문 쾅 닫고 들어가시고요. 식사하셨냐고 하면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먹냐? 됐다. 너희는 밥 먹었겠지. 하십니다. 이렇다 보니 아기들 아파서 병원 갔다 오면 시간이 늦어서 밖에서 대충 햄버거로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오는 걸로도 눈치가 보입니다. 집에 가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밖에서 먹고 온다고 했는데도요. 식사 안 하셨느냐고 하면 그럼 안 했지 하며 그릇을 소리를 탁탁 내며 치우고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 신랑한테 이제 따로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니 시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너희 애들 키워주고 이제 애들 좀 크니까 엄마 버리느냐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신랑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계속 같이 살면 제가 못 견디겠다고요. 횟수로 5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저도 너무 힘들다고 했죠. 따로 사는 걸로 이야기를 끝내고 후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시누이들이 말하니 따로 사는 걸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너희 전부 나랑 살기 싫다는데 난 혼자 살다가 소리 없이 죽어버릴 테니까 아무도 오지 말고 나 죽어도 울지 마라. 나 버려놓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이러시네요. 진짜 어린애 같아요. 지금 사는 집에서 올 가을에 이사 나갈 계획인데 저는 내 식구 살 생각에 행복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솔직히 자기 어머니이니 마음이 많이 쓰이나 봅니다. 제가 진짜 시어머니 이용만 하고 버리는 나쁜 며느리인지 따로 살게 되면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하시면 신랑이 절 탓하지는 않을지 솔직히 정말 마음이 쓰입니다. 저는 정말 신랑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무척 좋아해서 결혼을 했고 지금도 무척 좋아하고 내 아기들하고 신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정말 호울 시어머니 계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후기 이런 거 처음 적어봐서 글 적으면서도 조금 떨렸는데 짬날 때마다 댓글만 읽고 보고 있었네요. 댓글 보고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댓글 전부 감사히 읽었습니다. 아 그리고 산후조리는요 조리원 가는 게 썩 내키지 않아 친정에서 지낸 거고요. 친정이랑 저희 사는 집이랑 20분 거리라 딱히 친정에서 지냈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며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 시어머니가 아기 보러 오셨었네요. 오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친정집에 다녀오시겠다며 새벽부터 나가셔서 오랜만에 신랑이랑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댓글들을 100번씩 읽으며 용기를 얻은 터라 덕분에 남편한테도 강경하게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은 나랑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분가 안 하면 내가 암으로 먼저 죽던지 이혼을 하던지 둘 중 하나야. 그만큼 나는 지금 벼랑 끝이고 자기랑 헤어져서 경제적으로 힘들면 힘들었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건 못 견딜 것 같아. 분가하고 어머님이나 누나들이 이걸 빌미로 날 괴롭히거나 타박하면 난 인연 끊을 거니까 알고 있어 라고 말했네요. 남편도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음 한켠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버리는 건가 하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괴로웠는데 절 응원해주시고 그동안 충분했다 격려해주시는 댓글 때문에 이렇게 용기도 내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신우들 보고 그렇게 걱정되면 너희가 뭐시라고 하세요? 효도는 주둥이로만 하는 것들이 너희는 시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말해보라고 하세요. 평생을 보고 살았던 지 엄마 성격도 모르면서 5년을 참고 살았으면 할 만큼 했어요. 댓글이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진 않지만 사연이 비슷하여 댓글 달아요. 저랑 남편 올해 30에 시부모님 연세 70이 넘으십니다. 남편 막내, 누나는 위로 7명이고요. 누나 몇 명은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결혼할 때 넘치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주제가 그게 안되니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자라고 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가까이 사시고 연세 많으신 시부모님을 친정보다 훨씬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하니 그걸 아들 한 명 있는 막둥이가 해결해야 할 당연한 일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현재 임신 9개월 차입니다. 시부모님 저만 보면 밭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요즘 저희 세대 여자들에겐 임신 중 밭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생신도 거나하게 집에서 주말에 미리 모여 잔치처럼 하셨는데 당일 생신에 아들이 우리 부부 안 찾아뵙다고 형님 전화 오더라고요. 우리 남편 일이 바빠 밤 9시에 저녁 한술 뜨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말고도 제가 이해 못할 형님들의 못 배워먹은 짓들과 연세 많으신 시부모님들과의 세대 차이, 시부모님 뵈러 걸어서는 30분 거리를 택시 타고 나왔다고 걸어 다니라는 둥 정말 별거 아니지만 세대 차이 무시 못합니다. 제 남편도 자기 가족들이지만 이럴 줄 몰랐다며 영 끊을 판입니다. 이사 꼭 하시고 최소한 도리만 하세요. 자기 자식들도 안 하는 일 뭐하러 남처럼 살다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합니까? 저도 시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다들 저러니 안 합니다. 최소한 도리만 할 생각입니다. 꼭 이사 가시고 마음 독하게 먹고 행동하세요.